이런 AI 시대에 그럼 K-팝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특히 작곡이라는 어떤 오리지널리티의 영역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다고 봐. 안녕하십니까? K-팝 1타 강사 최강호,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티스트들 심층 연구, 데이터 분석 이런 걸 또 많은 또 환호를 받았는데 매번 그것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K-팝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AI와 K-팝 산업. AI가 뭐의 약자죠?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AI가 요새 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뭡니까? 챗 GPT. 그게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미디어 시장을 완전히 뒤엎는 패러다임을 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챗 GPT로 뭐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수준 낮은 AI가 아니라 굉장히 고성능의 이 AI가 나오면서 거의 대화 기법이 인간과 거의 맞닿아 있다. 이런 AI 시대에 그럼 K-팝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를 어떤 기술, 공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보다 산업 내의 이해관계자들의 상충,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바라볼 거냐, 그걸 좀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팝 산업을 중심해서 AI가 활성화됐을 때 어떠한 이해관계 변화가 있고 여기에 주요 키플로에는 여러 가지 뭐 저작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어떨까? 그거를 이제 제 입장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러다이트 운동. 갑자기 또 사회 시간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이게 뭐 사실 음악 산업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작금의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도래와서 K-팝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화두 중에 하나야.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의 손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가 기계라는 머신이라는 게 새롭게 나와가지고 어떤 그 산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시대가 있었지. 1700년대 후반부터 이제 1800년대 초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게 돼.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 중에 가장 우리가 뭐냐면 그런 어떤 옷이나 어떤 이런 방직 같은 걸 하는 기계들을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예전에 손으로 직접 했는데 그거를 다 기계를 둬서 아주 손쉽게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거기서 일일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했던 그 인력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산업은 굉장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왔는데 그 반면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이 실직을 해서 계속 대량 해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계를 들여놨던 어떤 여기 창업주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 배가 불리는데 어떻게 노동자는 어떻게 해? 계속 잘리니까 더 생활이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런 불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고도화된 사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 기계에 악마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러 다이어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노동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밤에 이제 이 기계를 가서 다 부시는 습격하는 그런 거래. 그게 뭐야? 러 다이어트 운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왔잖아. 그건 뭐야? 어떤 산업의 큰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뭔가 게임 체인저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전 세상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상이 되긴 해. 그러나 그 전에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양쪽에서는 항상 이런 식의 컨플릭트, 분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러 다이어트 운동뿐만 아니라 계속 산업이 급변하면서 오는 변화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LP나 CD로 계속 듣다가 디지털 MP3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어때? 이걸 뭐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당시 2000대 초반에 어떻게 됐어? 그냥 음악 산업이 박살나면서 다 온라인으로 그냥 강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 레코드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 CD를 막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다 대령 실직이 되고 아예 사업을 다 접고 이렇게 됐잖아. 어떤 이 미디어의 급변은 반면에 뭐가 있냐면 기존의 어떤 산업 모든 이런 직군들을 다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AI와 K-팝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만약에 지금 하는데 이 얘기 뭐야? AI가 들어오면 뭔가 혁신적인 상황으로 이 K-팝 산업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효율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은 쪽의 어떤 비즈니스 방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거 말고 자기네들이 했던 것을 어떤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로 계속 산업이 트랜스퍼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 지금 여기 러다이트 운동 해가지고 여기서 노동자들 다 실직하는 것처럼 밥벌이가 없어진단 말이야.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AI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으냐?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거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는 뭐냐면 스플라이스라는 단어야. 스플라이스가 뭐냐면 이게 작곡, 영상을 보고 있는 작곡가들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 이 스플라이스는 일종의 샘플 사이트라고 해. 요즘에 작곡가들은 어떻게 작곡을 하냐면 일종의 샘플. 예를 들어서 A 마이너 키로 되고 있는 브루스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샘플들이 이렇게 조각으로 8마디, 16마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비트는 삼바 리듬으로 뭐 하자. 기타는 코드에 맞게끔 뭐 이런 뭐 디스토션 걸려 있는 이런 뭐 쳐라 막 이런 샘플들이 있으면 그 샘플들을 이렇게 이게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여.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조합을 하는 거야. 예전에 작곡법이라는 건 뭐야?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악보에다가 이렇게 다 음표를 그렸잖아.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런 시대에서 이제 미디 스캔싱이 가능한 시대가 오면서 샘플의 소리, 이 마스터 건반이라고 작곡을 잘 못하지만 마스터 건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 샘플, 예를 들어서 뭐 드럼의 어떤 소리의 샘플이 있으면 뭐 스네어, 킥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미디로 스캔싱 해가지고 그걸 가는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우리 케이팝 음악들이 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거를 찍는 것도 이제 안 한다는 거야. 전문적으로 잘 찍는 사람들이 그 악기별로 트랙을 다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이렇게 해서 이 스프라이트 사이트 유료로 팔아. 그럼 그걸 내려서 그 샘플을 쓰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샘플링이나 어떤 카피, 표절이 아니야. 이 스프라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작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로 작곡가들이 있냐?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거의 이걸 갖고 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모른다. 그럼 사실 지금 뭐 작곡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5SYJ 거기 있는 작곡가 다 이걸 써. 거의 그렇게나 보면 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은 지금의 작곡 패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패턴화돼 있고 프로세스화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프라이스라고 대변하는 이 작곡이라는 일종의 크리에이티비티, 오리지널리티를 생성하는 건 사람들의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AI 이전 로봇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거 이외에 반복으로 뭔가 하는 프로세스들을 담당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런 기계적인 반복이 좀 더 사람다워지는 게 이제 AI고, 그지? 우리는 굉장히 사람다웠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작곡이라는 창조적인 공정들이 어떻게 돼? 굉장히 기계적인 패턴으로 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왔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패턴화돼서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있고 뭔가 AI는 로봇보다 훨씬 진화된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사고를 하는 이런 식의 하나의 뭔가 유닛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AI로 작곡하는 세상이 이미 왔고 그 세상이 굉장히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공정들이 뭔가 프로세스하게 좋게 되어 있잖아. 이미 샘플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작곡을 하고 있다며. AI가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뭐 한 3,000곡 발라드를 자기가 쫙 그냥 인공지능이 쫙 다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비슷하게 만들면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지? 유튜브에서 AI로 작곡하는 법. AI가 만든 노래를 프로 작곡가한테 막 들려줘서 사람이 쓴 건지 한 3곡을 들려주고 한 곡이 이제 AI로 쓴 건데 그 중에 맞춰봐라. 뭐 이런 영상 컨텐츠가 있어. 근데 작곡가들이 못 맞춰. AI가 만든 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못 맞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소감을 얘기할 때 작곡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이런 창의적인 감성, 인간의 감성, 이걸 노래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AI는 한계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지 알아? 이게 결국은 AI가 음악 산업, 특히 K-팝 산업 내에서 특히 작곡이라는 어떤 오리지널리티의 영역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다고 봐. 뭐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AI의 작곡이라는 분야가 활성화됐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를 수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아까 얘기했지만 러 다이어트 운동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계를 가지고 대량 생산되고 산업이 효율화됐다는 어떤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어떻게 했어? 노동자들 실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 잘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열받아가지고 다 기계를 부시고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이 AI 작곡의 패턴들이 활성화되고 저변화된다고 하면 기존의 작곡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 다이어트 운동에서 기계가 생기니까 약간 실직하는 그런 노동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 작곡가들이? 일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람끼리 경쟁하는 것도 빡세 죽겠는데 갑자기 AI라는 가지고 얘는 잠도 안 자고 계속 곡을 찍어내네? 하루에도 막 한 100곡씩 찍어내네? 이러면 이제 이 멘탈이 가냐 안 가냐? 가지. 또 하나 얘기해 볼까? 이런 작곡가들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AI가 작곡하는 건 저작권을 인정받아 못 받아? 안 되지. 그러면 저작권료를 사실 징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콩카 같은 저작권협회 우리나라 여기에 징수액이 낮아져 떨어지지. 그럼 이 콩카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러다이트 운동을 할 거야. 인공지능 작곡을 하지 말게 해라. 하지 않겠어? 마치 18세기 초반에 러다이트 운동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홍길동 같은 의적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런 빈민을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기계를 다 태워버리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가도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왜냐면 이 산업의 발달을 보면 뭐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 처자식을 못 먹게 살리면 그거 좋냐? 안 좋잖아. 그 현상이 21세기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 전까지 내가 아까 설명했던 스프라이스라는 거는 그런 기존의 샘플을 가지고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서 이걸 이렇게 조합해냈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건 잠도 자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된 거를 프로세스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경험을 축적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AI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대량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기존 작곡가를 완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리지널리티는 인간의 영역이야. 이 영역은 기계가 침범을 못해. 그게 비단 한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아무도 이걸 침범 못해. 이건 우리의 고유의 영역이야. 그래서 뭐 앞으로 유망한 직종 1위 뭐 이러면 그런 창의적인 걸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직종들이 나오잖아. 요즘엔 뭐 의사는 다 로봇이 할 거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유명한 직종이 아니고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직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무섭해지는 거야. 인간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이미 AI가 침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곡이라는 패턴이 이렇다는 얘기는 K-팝 산업계에서 어떤 의미냐 뭐냐면 기존은 하이브, SM, YG, JYP라는 K-팝을 이끌고 있는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 메인 키플레이어들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갔다고 보면 돼. 근데 향후에는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전혀 이 산업과 관련이 없는 IT 쪽에서의 AI가 아예 이 산업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봐.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보는 거야. 창의적인 영역이 완벽하게 정복당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퀘스천이긴 하지만 적어도 작곡이라는 프로세스와 이런 업무 행태를 봤을 때 이거는 AI가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로 봤을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저작권 협회에서 AI 작곡을 했던 거를 저작권 가입을 해가지고 저작권을 일부 징수를 했다가 콩카가 아 이거 사람이 작곡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어. 왜? 이게 지금 사람이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만드는 창작물을 작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사람 아니지 않냐? 작곡을 거부한 거야. 근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콩카가 그 곡은 징수해도 안 돼. 그리고 그 곡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AI가 만든 곡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막 쓸 수가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저작권 허락 같은 게 필요 없는 상황인데 그게 뭐야? IP 지적 재산권 시장도 앞으로 엄청나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히 이 시장이 위협받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기겠지. 근데 그 반발하는 세력이 아주 놀랍게도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런 창의력인 영역이 AI한테 침범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내 음악 산업을 K-팝 산업을 정리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오리지널리티를 하고 있는 게 가수, 작사 작곡 하는 쪽 이런 거는 인간이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수도 어떻게 돼? 지금 뭐 사이버 가수다. 실사보다는 좀 조악해서 저 되겠나 그러지만 이 기술만 발달되면 충분히 이 영역도 침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건 이미 침범이 됐어. 작사 작곡 여기 이 부분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프로세스화됐고 그런 뭐 스프라이스 같은 그런 샘플로 이렇게 작곡하는 거지. 힙합 하는 친구들은 다 그걸로 한다고 보면 돼. 거의 다 그걸로 한다고 보면 돼. 그렇게 뭔가 패턴화됐고 AI라는 게 로봇을 떠나서 인간과 가까워지는 이런 마당에 결국은 이 시장은 열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길 거다. 비단 뭐 사실 되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입법 시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때 반대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장에서는 권리자도 보호해야 되고 자기네들의 정체성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시장의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일거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K-팝 산업도 가수나 작사 작곡가 쪽은 영향을 받는 거고 오히려 더 포텐이 생기는 영역이 어디야? 나는 이걸 음반 제작이라고 봐.
K-팝 씬에서 음반 제작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긴 하지. 근데 이건 비즈니스의 영역이고, 이건 창조의 영역이고, 창의의 영역이고. 근데 이거에 AI가 침범할 수 있지만 음반 제작은 이게 AI로 트랜스퍼 되더라도 이 비즈니스는 충분히 가능하고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 만약에 가수가 사이버 가수가 굉장히 각광받는다고 쳐봐. 그럼 뭐 어디 가서 뭐 사고도 안 치고 뭐 마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무슨 학폭도 안 하고. 그러니까 편리할 수 있다라니까. 에이, 그런 세상이 오겠어?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많이 진보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K-팝 산업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복을 시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공교롭게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K-팝 지금 자체에서 리딩하는 그룹이 아니라 전혀 음악과 상관없는 산업에서 이쪽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마 IT나 이런 신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K-팝 씬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글로벌 히트를 하고 해서 여기에 굉장히 안주할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는 이미 AI에 관심 가진 지가 꽤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깊은 아마 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다가오는 AI 산업에서 K-팝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걸 조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MW Moving the World with Music. 음악으로 세상을 좀 바꿔보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언제입니까?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날 하고요. 행사 장소는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 타워 3층 해서 합니다. 그래서 행사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향해 이런 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 안에는 뭐냐면 K-팝 컨퍼런스 요번에는 우리가 AI나 뭐 챗 GPT나 이런 걸 가지고 음악 산업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아주 알차게 준비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때 좀 오셨으면 좋겠고 죄송한데 이제 일반 팬분들을 초청하는 건 아니고 음악 산업계 종사자분들은 미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대요. 신청을 받으면 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K-팝 산업계도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에 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K-팝 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죠. 환경,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컨퍼런스 할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